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유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인 지성적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정신건강의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우울과 불안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같은 인격장애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도는 아마도 정신증적 장애의 확산일 것입니다. 이 전례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나르시시스트적 방어기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흑색선전, 즉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는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악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면의 책임감과 죄책감이라는 고통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은 그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불편한 경험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나빴어, 내 잘못이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저들이 나빠, 저들 잘못이야 라는 외부의 외침으로 바꾸려 합니다. 흑색선전은 바로 이 전환을 위한 도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험담을 늘어놓고 동조를 얻어내면서 그래, 역시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는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불쌍한 희생자로 둔갑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낸 공유된 환상 속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공유된 환상이란 나르시시스트가 감독이자 주연 배우가 되어 만들어낸 둘만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파트너는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환상적인 연극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누군가 이 무대를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내가 이 완벽한 연극을 망쳤어 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누군가의 친구이자 자녀이고 연인이자 동료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한 가지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는 구루, 매력적인 연인, 철없는 아이, 혹은 엄격한 아버지 중 단 하나의 가면만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인이 그를 떠나는 것은 그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부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연인은 그의 다채로운 역할의 부재, 진정한 친밀감의 부재에 지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을 원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단 하나의 기능만을 제공했을 뿐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완벽하고 이타적이며 관대한 사람이라는 서사 속에 가두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과 배신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너무 뛰어나서 평범한 사람들은 나를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 비범한 지성, 완벽한 외모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와 열등감을 유발하여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벌하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겪는 학대와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들만의 방어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급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적 공급은 관심, 칭찬, 선망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멋진 차, 높은 지위, 돈과 권력 모두 관심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반면 연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파트너는 주로 2차적 공급을 제공합니다. 파트너의 역할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열렬한 팬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해 항상 곁에서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했던 과거, 성공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좌절할 때마다 상기시켜주는 외장 하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주듯 과거의 영광을 들려주면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트너는 때로 가학적인 1차적 공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누군가를 운이지차고 싶거나 가학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을 때 파트너는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나르시시스트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성관계는 사랑의 교감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이용한 자위행위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섹스돌 혹은 감정이 있는 집사나 개인 비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 지성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육체적 매력을 이용하는 신체적 나르시시스트는 적어도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의 몸을 원합니다. 비록 왜곡된 방식일지언정 그들은 훨씬 더 인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성적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저는 심리학 교수로서 매우 신중하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들은 우리가 아는 인간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탄소 기반의 유기체이고 뇌와 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뿐입니다. 그 이상 인간적인 공통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 내려진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자신을 통해 세상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현란한 지성을 바로 앞에서 관람할 수 있는 VIP 티켓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곁에 있어. 내 지성의 불꽃놀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게 해줄게. 내 마음은 궁극의 마약과 같아서 너의 현실을 바꿔놓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그 티켓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섹스, 헌신, 투자, 따뜻함, 가정, 공감, 우정, 사랑. 이 모든 것은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서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 한다면 그는 당신을 원망하고 학대할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고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지성, 지능, 분석 능력만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자신보다 지적으로 한참 떨어지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
그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라는 최고를 두고 저런 열등한 존재를 선택할 수 있지? 그의 세계관에서는 지성이 전부이기에 다른 가치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가, 직장이, 그리고 아내가 자신에게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과 같은 지성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성이 소통과 공감, 그리고 팀워크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의 지성이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어지거나 소통을 통해 지식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성적 나르시시스트는 소통을 거부하며 일부러 난해하고 현학적인 언어를 사용해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는 것조차 꺼리는데 이는 자신의 독보적인 재능을 나누고 싶지 않은 극심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그의 비범한 지성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반복되는 서커스쇼처럼 시간이 갈수록 지루하고 공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접근 회피라는 끝없는 반복 강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다가왔다가도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고 따뜻해진다 싶으면 다시 차갑게 거리를 둡니다. 마치 기차의 피스톤처럼 이 접근과 회피는 영원히 반복됩니다. 모든 것은 그루밍과 러브바밍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거짓 약속과 환상으로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이 그의 거미줄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는 공유된 환상이라는 연극 무대를 펼칩니다. 그리고 학대가 시작됩니다. 이 학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완벽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못된 행동도 받아주는지 그 한계를 시험하며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둘째,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 해결하지 못했던 갈등을 당신을 통해 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나쁜 엄마 역할로 몰아가고 결국 당신을 버릴 명분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그의 학대를 견디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면 그는 당신에게 영원히 중독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의 의도대로 나쁜 엄마가 된다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파트너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감정적으로 물러납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떠나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를 알아챕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를 인지하기도 전에 당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와 협상하려 합니다. 그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헌신을 요구하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플 상담을 제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그를 더 자극하여 당신을 완전히 버리기 위한 두 번째 유형의 학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당신이 회피하고 그가 접근했지만 두 번째 경우에서는 당신이 접근하고 그가 회피하며 당신을 밀어냅니다. 결국 대다수의 파트너는 심장이 부서진 채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한번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잘못이었어. 그녀가 나를 배신했어. 라며 내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하지만 공유된 환상 속에서의 안정감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책임 전가는 끊임없이 내면과 외부를 오가며 진자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버링은 진공청소기처럼 헤어진 상대를 다시 빨아들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를 버렸든 그가 당신을 버렸든 그 이별의 과정은 나르시시스트의 거대함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가 당신을 버렸다 해도 그것은 과거에 당신을 이상화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셈이니 이 또한 모멸스러운 경험입니다. 후버링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무너진 자존심, 즉 거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돌아가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역시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인 후 보복적으로 당신을 다시 한번 버림으로써 당신의 잘못을 처벌하고 앞으로는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이려 합니다. 이 모든 역학관계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연극 무대에 동원되는 배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오가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믿고 치유의 여정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빛과 평화가 가득하기를